아시겠지만 한 두세 문제 정도 풀 건데 푸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거. 거의 푸는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그대로 연습 해보시면 되고 6평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봅시다. 봐봐.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고정된 점의 좌표가 있고 현재 상황이 자 이런 상황이야. 여기다 쌤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현재 벡터가 색깔 구분을 이렇게 해줄게. 현재 벡터가 그냥 하얀색으로 하자. 여기가 4분원이 하나가 있어. 여기가.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일부분이에요. 2차 함수의 일부분이야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4분원이고 얘는 2차 함수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밑줄 호 AB 위를 움직이는 점 X 그 다음에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Y 그래서 OP 벡터가 OI 벡터 마이너스 OX 벡터를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점 P가 나타내는 영역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그냥 대놓고 영역이라는 걸 준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의 문제 구조와 여러분들 4월달에 시험 봤던 이투스 28번에 지난주엔가 풀어드린 그 문제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야. 움직이는 점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요. 움직이는 점 2개 나왔고 그 움직이는 점 2개에 대해서 나타내는 영역을 R이라고 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R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자. 이게 문제잖아. 됐니? 자, 그러면 이론적인 거 좀 정리할게. 첫 번째, 영역이 나오죠. 영역의 기본 전제 자체는 이동, 즉 움직인다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는 점들을 모두 다 찾아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무수히 많이 생길 테니까. 됐니? 따라서 우리는 영역에 대해서 문제를 푸실 때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면 테두리에 집중을 할 거예요. 테두리. 경계죠. 쉽게 말하면 경계. 그 경계들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다 영역이 생긴다라고 하면 되니까. 그 안에 점들이 다 형성이 될 거다. 그러면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은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두 벡터 있죠. OX 벡터, OY 벡터. 두 벡터가 모두 변수인 상황이야. 자, 그러면 쌤이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 한쪽이랑 한쪽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둘 다 움직여. 둘 다 움직이면 어때요?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아시겠어요? 그렇잖아.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여. 제각기 다르게 움직여. 그럼 제각기 다르게 움직이면 어때? 별로잖아. 그치? 왜냐면 이쪽 따져야 되고 이쪽도 따져야 되고 어떻게 변하나도 다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두 벡터가 모두 변수. 즉 X 벡터도 변수고 Y 벡터도 변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쪽을 한 벡터를 무조건 뭐 하겠다? 고정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벡터만 고정시키고 나머지 벡터들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를 변수라고 하자라는 거야. 즉 무언가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한 벡터를 고정하고 나머지 변수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뭐에 집중할 거라고? 경계에 집중할 거다. 이게 요 영역을 풀어나가는 데의 기본 마인드예요. 기본적인 생각.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이제부터 계산을 해볼게. 여기서는 이제 계산.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벡터가 OP 벡터인데 이 OP 벡터가 OI 벡터에서 OX 벡터를 뺀 거래. 맞아요? OI 벡터에서 OX 벡터를 뺀 거래. 그지? 그러면 느낌 한번 잡아볼까? 여기 봐봐. 요 위에 선이 있어. 요 위에 누가 있냐면 Y라는 애가 있고요. 요 위가 X죠. 요 위에 X라는 애가 있고 요 위에 Y라는 애가 있거든. 그러면 대충 실루엣만 잡아보면 요렇게 잡은 게 OX,
그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5y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5y 벡터에서 뭘 뺀 거야? 5x 벡터를 빼준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나타내는 영역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얘도 움직이고 있고 얘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뭔가 구별이 안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문제야. 그래서 두 벡터가 모두 변수로 나왔을 때는 뭐 하자? 하나를 고정을 시키자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하나를 어떻게 고정을 시킬 거냐면 자, 여기 잡고요. 요 꼭지점 있죠. 그지? y 경계의 꼭지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고 고정을 시킬게요. 자, 일단 고정을 시키는 거야. 됐어? 네? 2,1이에요? 어휴, 너무 높게 그렸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잠깐만.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군요. 여기를 살짝만 지우고 여기서 시작인가요? 이차 함수가? 네, 그림 살짝 수정할게.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를 요렇게를 뭐 하겠다는 거야? 고정시키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를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OI 벡터를 고정시켰다는 얘기예요. 요점으로. 그럼 X 벡터가 움직일 텐데 X 벡터가 잘 봐. 어디를 움직여? 이 4분의 1을 움직여. 근데 얘들아 생각. OI 벡터에서 OX 벡터를 빼잖아. 그지? 그러면 그 벡터가 XY 벡터인데 이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잘 봐. 차의 형태 있잖아요. 차의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차를 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쌤이 그 마플 교과서에서 설명했던 거 역벡터죠. 역벡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봐봐. OI 벡터 마이너스 여기를 OX 벡터인데 자, 이쪽에서 역벡터들을 써보면 만약에 X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 벡터의 역벡터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 4분원이 그대로 원점 대칭이 된 이쪽에 형성이 될 거고요. 요 벡터의 반대가 정확히 이렇게 그려져요. 됐어요? 즉 여기를 OX 벡터라고 하면 이쪽 반대, 정확히 원점 대칭시킨 얘가 뭐가 돼? X 프라임이 된다고. OX 프라임 벡터가 되지. 되니? 그러면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OX 벡터를 잘 봐. 마이너스라고 놓고 이 자리에 마이너스 OX 프라임 벡터라고 요렇게 써주시면 결국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OI 벡터 더하기 뭐야? OX 벡터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OP 벡터네. 그럼 합에서 뭘 일치시킨 거야? 합에서 시점을 일치시킨 형태가 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합에서 시점을 일치시킨 형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OX 프라임 벡터는 전부 다 어디에 찍히냐면 종점이 이 자리에 찍히겠지. 전부 이 자리에 찍혀. 그러면 이 자리에 찍히는 애들을 옮길 건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 여기서 시점을요 내 맘대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럼 잘 봐. 느낌이 OI 벡터에서 OX 벡터를 OX 프라임 벡터를 뭐 한 거야? 더한 거야. 맞아? 더한 거거든. 그러면 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될 수가 있냐면 얘를 요 시점 있죠. 그죠? 요 시점은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겨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튕기는 거랑 똑같으니까 어떤 느낌이 되냐? 요 노란색을 이렇게 옮겨 볼게.
이렇게 옮기면 잘 봐. 도달하는 지점이 OI 벡터 더하기 OX 벡터 이런 식의 느낌이 되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튕기는 거라. 됐어요? 그러면 이 경계들 있죠. 이 경계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진 거고 결국 이거 두 개를 더한 거. 이거 두 개를 더한 것들이 OP 벡터인데 OP 벡터들이 이쪽에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경계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경계. 그러면 이제 영역 구할게. 잘 봐. 그러면 이 고정시켜 놨던 점을 풀어. 근데 이 고정시켜 놨던 점이 잘 봐. 이렇게 따라 움직이지. 이렇게. 여길 따라 움직이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요 벡터, OX 프라임 벡터의 시점이 얘를 따라 움직여. 그러면 이 끝점, 여기도 요 파란색 이차 함수를 평행 이동한 요만큼이 되죠.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야. 그대로 따라 움직이겠지. 즉, 이 원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 점이 요 원의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밀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됐어? 요 점이 얘를 따라 움직이니까 이 끝점도 이렇게 움직일 거고 요 끝점, 맨 마지막 요 끝점도 어떻게 움직여? 똑같이 이차함수 평행 이동한 요런 형태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요까지니까 결국은 시점이 여기고 종점이 일로 가니까 요 4분원이 그대로 어떻게 움직여?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당되는 영역, 이 영역은 뭐가 되는 거야? 요 빗금친 부분이 바로 영역이 되고 얘가 라지 R이다라는 거지.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 답 구할게요. 문제 답은요. OP 벡터의 원점 5로부터 영역까지 있는 거리의 최대값이니까 최소값과 최소값이니까 자 가볼게요. 최소값은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최소값은요. 여기 봐. 여기서 여기가 중심점이야. 근데 거기서 못 빼면 돼? 요만큼. 반지름 빼시면 되죠. 즉, 요 지점이 뭐가 돼요? 바로 최소가 되는 지점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끝값 갈게요. 끝값은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파란색 지금 동그라미 치고.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얼마야? 2루트 2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얼마야? 루트 10이야? 그럼 루트 10이랑 2루트 2 중에 누가 커? 루트 10이 커요.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10이 돼요. 즉 최소부터 구하시면 최소는 원점에서 요까지의 거리니까 두 칸, 한 칸이라서 길이 구하시면 루트 5가 되고요. 그 루트 5에서 반지름 1을 빼준 게 최소값이 되고요.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얘는 요게 되니까 루트 10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요거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시면 되니까요. 얘를 제곱해서 더하시면 16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고 이게 문제의 정답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16 마이너스 2루트 5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정리하시면은 첫 번째, 영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움직인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테두리, 경계에 집중해서 그 경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럼 여기서의 테두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4분원과 요 점이 2차 함수가 평행이동함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 요거를 좀 찾겠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벡터가 모두 변수야. 그럼 두 벡터가 모두 변수일 때는 일단은 하나의 벡터를 고정을 시켜놓고 연산 처리를 하자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이쪽까지 갔을 때, 자, 여기를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요식을 잘 분석을 해서 뭐 역벡터라는 거를 써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다른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처리를 하시고 결국은 고정된 상태에서의 끝의 경계를 찾은 다음에 이 고정된 걸 풀어서 이동을 시켜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아, 뭐야? 깜짝이야. 미쳤네요. 됐어요?
이해했니? 어떤 느낌인지? 좀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푸는 패턴은 똑같다는 거야. 푸는 방법은. 그래서 문제가 많진 않아요. 문제가 많진 않은데 어차피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도형만 살짝 바뀌고 푸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한번 제대로 푸는 거를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보자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있죠? 그 다음 문제 341번. 자,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지금 풀었던 거랑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볼까라는 것을 문제에서 찾아보면 점 P가 있는데 점 P는 두 선분 OM과 여기 동그라미 치고 1번 그 다음에 BM 위를 움직인대요. 2번. 그럼 OM과 BM은 어디냐면 OM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얘가 B니까 BM은 어디냐면 여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냐면 종점이 여기 위에 있을 때와 여기 위에 있을 때로 나눠서 보겠다는 거야. 됐어? 두 개가 따로따로니까. 그러면 잘 봐. 그때 R이 나타내는 점을 찾을 거고요. 점 Q라는 친구는 그냥 호 위를 움직이고 있대요. 점 Q는. 됐니? 그러면 한쪽을 뭔가 고정을 시킬 건데 둘 중에 하나, 둘 다 이제 움직이는 애니까 얘도 움직이고 있고 얘도 움직이는 애라서 고정을 시킬 건데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점 P가 선분 OM 위에 있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점 P가요. 그러면은요 P라는 애는 요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대충 느낌 잡아보면 요 정도를 P라고 잡을게. 그러면 OP 벡터가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OQ 벡터는 호를 이렇게 가고 있지. 그지? 그럼 고정시키자고 그랬잖아요. 얘로 갈게요. 고정시키세요. 여기다. 고정. 됐어? 그럼 얘를 고정시키면 잘 봐. 이렇게가 OQ 벡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두 개 더한 거거든. 이거 두 개 더한 거. 그러면 요 벡터를 그대로 이쪽으로 올리면 이렇게까지 되고요. 요 길이가 1까지죠. 최대 움직일 수 있는 게 1까지니까. 그럼 이렇게 벡터를 옮긴 거예요. 즉 OP 벡터를 OM 벡터만큼이라고 이렇게 옮긴 거야. 그러면 요 끝점이 뭐가 된다는 거야? 바로 요 끝점이 R이 되겠지. OQ 벡터에서 이렇게 온 거. 그래서 이걸 고정시킨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하나 딱 내리면 정확히 겹치거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됐어? 그러면 처음에 요거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요 점에서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해봐. 5에 딱 달라붙어 있어. 그럼 여기지. 조금 늘어나면 요만큼. 조금 늘어나면 이만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얼마만큼이야? 1만큼 갈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옮겼어. 그 다음에 잘 봐. 그러면 테두리가 어떻게 나오냐? 요 영역의 테두리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요 고정을 푸세요. 요 고정을 풀면 Q가 이렇게 따라 움직이겠지. 됐니? 이렇게 따라 움직이거든? 그럼 잘 봐. 이 벡터도 그대로 어떻게 돼? 그대로 옆으로 밀고 나오겠죠.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만큼을 Q라고 잡았어. 그러면 요 주황색 벡터 1로 고정된 벡터가 이만큼 가서 여기쯤에 찍힌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 길이도 어차피 근데 1이잖아요. 그러면은 Q가 요 고정된 점에서 요렇게 따라 내려오면 결국 가로로 한 칸을 더 간다는 얘기가 돼서요. 이렇게 1만큼이 더 연장이 되네요. 즉 Q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요 벡터 그대로 더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영역은 근데 잘 봐. 근데 요 선 있지. 요 선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겠죠. 됐어요? 그러면 결국 놓일 수 있는 영역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뭐 한 거야? P가 5m 위에 있을 때. 그러면 자,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 요 면적이랑 어떻게 써? 정확히 똑같겠죠? 그러면 요 부분을 똑 떼서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고요. 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1이고 세로는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P가 있을 때 영역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3이 돼요. 이게 첫 번째 경우에 대한 넓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렇게 부채꼴이 있는데 똑같이 여기가 원점이고 이렇게 내려서 중점 잡고 그치? 그럼 이번에는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두 번째 케이스는 점 P가 선분 BM 위에 있는 거예요. BM 위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더해지는 방향이 어떻게 갈 거냐? 자, 일단 고정부터 시켜볼게. Q를 똑같이 여기다 고정을 시켜. 근데 얘들아, 우리가 영역에 대해서 경계를 잡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줘도 좋냐면 경계를 잡을 때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보시는 게 좋거든. 그럼 여기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언제냐면 OQ 벡터가 이렇게 파란색 벡터가 이렇게 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선 위에 우리가 P를 놓자고 그랬잖아요. 주황색 선 위에. 그럼 P를 놓자고 그랬으니까 걔도 이렇게 가는 거야. 두 개가 딱 겹치는 거지. 그러면 걔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OR 벡터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거냐면 자, 주황색만큼을 더 연장을 이렇게 시키는 거야. 넘어갔나? 네,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2고 요만큼이 2인 거야. 이렇게. 연장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만큼 있잖아. 경계, 극단적. 여기도 OM 위에 점이면서 MB 위에 점이야. 그럼 벡터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만큼 벡터 있지. 길이 1짜리 노란색 벡터. 그 노란색 벡터도 내가 이쪽 고정시켜 놨으니까 이쪽에다가 옮겨서 이렇게 봐줘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죠. 이렇게 경계가 잡힌다.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거냐면 자, 여기서 고정시켰어요. OP 벡터가 대충 이 정도 된다 해볼게. 그럼 요거를 그대로 갖다 붙여. 그대로 갖다 붙이면 요 정도 되겠죠. 됐니? 요 정도가 딱 나올 거거든. 그러면 잘 봐. 이동되는 거. 일단은 요 길이 있죠. 요만큼이 Q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쨌든 가로 한 칸만큼 더 가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고 Q를 그대로 내리면 얘도 그대로 호의 길이를 따라서 이렇게 와서 1만큼이 더 연장이 되겠지. 아까 이 그림처럼. 지금 노란색을 고정시킨 거야. 그래서 요렇게 내려올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잘 봐. 근데 P라는 애가 꼭 이렇게만 그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도 갈 수가 있냐.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에서 잘 봐. 요 길이 있지. 요만큼 길이.
지금 현재 그림을 내가 경계를 그려보면 이렇게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를 더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있잖아요. 요 꼭지점. 요 꼭지점에서 똑같이 2호의 길이만큼 그대로 이렇게 살짝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이 전체 부채꼴이 그대로 이쪽으로 뭐 한 거야? 옮겨간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역 구할게요. 여기서의 영역은 어떤 식이 될 거냐? 자, 여기서 잠깐 그림 조금만 수정할게. 이렇게 선 내리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잡을게요. 네. 그러면 잘 봐. 처음에 이렇게지. 그럼 경계가 처음으로 놓이는 지점이 요 점이야. 요거를 그대로 이쪽으로 붙이면 그 다음에 극단적인 거 이만큼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여기야. 그럼 경계의 양끝은 여기야. 됐어? 그 다음에 Q가 어떻게 움직여? 그 다음에 Q가 이렇게 움직이지. 그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요거 노란색을 고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경계가 이렇게 잡혔죠. 그리고 P가 늘어난다 하면은 P가 늘어나면 끝점이 어디까지가? 요렇게 따라 움직이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면적은 이만큼이 되죠. 이게 두 번째 면적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요 부분을 그대로 밑으로 붙여. 여기 원처럼 생긴 요 부분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 붙이면 직사각형 면적이 나오니까 요 노란색 면적은 똑같이 1 곱하기 루트 3이 돼서 루트 3이에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돼요? 2루트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영역 관련해서 조금 아주 어렵지는 않은 그러니까 뒤에 두 문제는 아주 어려워. 뒤에 두 문제는 아주 어려운데 그거는 나중에 조금 까먹을 만할 때 또 풀 거니까. 그리고 30번이 된다. 그거 몇 번이죠? 34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내적 써서 푸는 것도 있고 합성 써서 푸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풀이가 있어서 일단은 요 정도 난이도까지 정리해 두시고 요 정도 난이도가 딱 그 4월 이투스 모의고사 28번 정도 난이도가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인 경우 중에 하나를 고정을 시켜놓고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가지고 첫 번째 경계 잡고 그 다음에 그 고정을 바꿔가지고 또 경계를 잡고 알겠지? 그래서 둘 다 움직일 때는 하나를 고정을 시켜놓고 하나를 움직여 보면서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만 안 까먹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잠깐 쉬었다 이어서 갈게요.